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기자 온라인 회담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펴고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늘 지금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늘 깨닫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토지임대부 아파트, 또 환매조건부 주택,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정책은 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계획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은 역세권, 중공업지역, 빌라 밀집지 공공개발로 주택 공급 확대. 이 중공업지역 개발하자는 얘기는 조금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영등포라든지 구로라든지 이런 쪽에 중공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강남권의 성수동도 있고요. 자, 이런 지역들을 주거 비율을 좀 저도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 비율을 좀 높여주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부분. 사실 서울이 지금 공업지역이 들어와 있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2020년대 안 맞지 않습니까? 1970년대, 60년대 그때 만들어져 가지고 구로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 지금은 서울 안에 중공업지역 만들어서 계속 철공소를 만들자는 겁니까? 지금 그런 철공소가 어떻게 됐죠? 물레동이나 이런 철공소가 뭘로 변해서 카페, 공방,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고 있죠. 왜? 철공소가 지금 시대에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수동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SM 엔터테인먼트도 그쪽으로 이전을 했고, 또 지금 많은 엔터테인먼트들 회사들이 그쪽으로 둥지를 털고, 여러 가지 카페라든지 창고를 개조해서 이런 유명한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서고 해가지고 핫플레이스가 됐죠. 그런 것처럼 지금 맞지 않죠. 그래서 중공업 쪽도 충분히 개발하려고 맘만 먹으면 정부 차원에서 왜 뭘 못하겠습니까? 역세권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래전부터 말이 나왔습니다. 공공개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현재 주택난에 대해 수도권 주택 공급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국민은 좀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삶의 질을 갖춘 주택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이런 방향을 제시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공급 자체는 충분하지만 삶의 질을 갖춘 주택. 무슨 얘기냐? 국민 눈높이, 수도권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적인 이런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원합니까? 새 아파트를 원하는 거잖아요. 새 아파트를 어디에 원합니까? 직장과 가까운 곳에 원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건데, 그런 말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도심 내에서도 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지속적이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지하철역 주변이 역세권과 중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 등을 거론했다. 지하철역 가까운 곳에 역세권과 중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 자, 이런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봐야겠죠. 변 후보자는 역세권에 대해 서울에는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으나 해당 역 인근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되어 있다라며 역세권 고밀 개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제는 뭐가 됐든지 간에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물론 그 실천을 좋은 방향, 많은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변 후보자는 서울 중공업 지역에 대해선 분당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로 개발 여건은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4차 산업 전환에 맞춰 혁신 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를 하면 우리나라 행정은 너무나 더뎌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죠. 예전에 그 MB 정권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저기 전라도의 전남의 광양인가 어딘가 정확하게 지역은 모르겠지만 거기 전봇대 하나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당장 얘기해서 전봇대를 갖다 뽑아라. 그 일화가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행정 차원에서 누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책임을 지울까봐 못하고 있는 거고 다 서로 눈치만 봅니다. 자기 좋은 거는 뒤에서 몰래 하고 책임져야 될 거는 안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가구, 다세대 등 빌라가 밀집한 서울 저층 주거지는 상당한 양이 있고요. 이를 중층 고밀 주택으로 개발하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변 후보자는 이어갔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지금 일종 주거지역, 그 안에서도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2종 일반 전용 이 용도 지역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법적으로 조금 상향을 한다거나 전반적으로 그럴 필요도 있지 않을까. 또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집만 이렇게 때려 지어서 되냐? 교통 문제도 있고요. 수도권 과밀화, 특히 서울 과밀화, 서울에만 인구를 다 이렇게 모아놓을 것이냐?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직장도 지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세제
혜택을 대기업이나 이런 쪽이 줘서 이 대기업은 또 그 받은 세제 혜택을 대학교의 장학금, 그러면은 장학금을 받은 이 학생은 장학금을 받았던 그 기업에 5년 의무로 취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 흐트러 놔야 되죠. 이게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중장기적인 정책도 같이 가져야 된다. 변 후보자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규제 완화가 세금도 좀 규제 완화를 해야 됩니다. 참 그거는 묶어놓고 다른 것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사실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중에요,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도심권에 계속 용적률을 높여서 계속 짓기만 한다? 나중에요,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도 풀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안 풀지 않습니까? 역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단기간에 전세난이 있다고 하고 이주 수요 때문에 또 전세난이 또 일으킨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지금 6, 7년 집값 오를 때까지 그걸 계속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때 이미 풀어버렸으면 지금은 괜찮아졌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7년 동안 집값이 오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렇게 올랐을까?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이 부동산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개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개발이익은 토지주와 세입자 등에서 적정 수준으로 배분하는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과 개발이익은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평소의 철학을 강조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와 공유해야 된다. 다 환수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택, 자기 토지를 개발을 하는데 개발이익을 사회가 다 환원하겠다. 그럼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파리의 도심 내 철도역을 지화하고 개발한 신도시인 리브고시와 미국 뉴욕 맨하튼, 신주거지 허드슨 야드의 예를 들었다. 우리 채널은 또 이제 교포 여러분도 많이 보기 때문에 맨하튼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맨하튼이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파리의 도심 내 철도역을 지하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도심 내 철도를 지하하고 여기에 이제 주택을 짓는다거나 여러 계획은 새로운 계획은 아닙니다. 계속 지금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이거는 실행에 옮기면 되는 거고요. 그런 파리와 뉴욕 사례에도 공공이 계획 주체가 돼 민간과 협력해 공공부지 위에 과감한 도시규제 완화를 적용했고 개발 이익은 문화시설 확충,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좋습니다. 필요 없는 이게 지금 그 지상의 철도가 어떤 지역별로 보면은 좀 단절시키는 그런 영향을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지상을 조금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것도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변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시장 관리나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만들어 사회적 공감 형성을 거쳐 필요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장주택은 높은 가격 때문에 사기 어렵고 임대주택은 엄격한 입주 요건 때문에 입주하기 어려운 계층이 있다. 그렇죠. 분양을 받으려고 해도 분양가 자체가 롯데호 분양이라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어렵고 사실은 분양주택 가격이 높은 것 그런 계층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분양주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하고요. 임대주택은 엄격한 입주 요건 때문에 소득 요건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계층을 위해서 전세금 정도만 갖고 내 집 마련을 하려 하거나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매입 시장에 전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토지 임대부 판매 조건부입니다. 결국에는 이 지분만 갖고 같이 공공과 지분을 가져서 중간에 팔 때는 LH를 한 공공에 팔아라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뭐 글쎄요, 이 부분도 충분히 참여하는 분한테 시간이 지남으로써 은행금리 이상의 어떤 메리트를 줘야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입지가 좋아야 되는 거죠. 입지가 안 좋으면은 뭐 이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 전세난의 해소 시점을 언제로 보며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장관에 취임한다면 전세난 해소를 위해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 주거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지들을 집중 활용해 공공정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지는 이미 다 발표를 했고요. 공장부지, 이게 이제 중공업지요. 역세권 개발도 예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뭐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이냐, 실행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요. 다세대형이나 호텔, 상가 리모델링은 이거는 이미 얼마 전에 전세난 해소를 해서 발표를 했던 거고 이게 6개월에서 1년 안에 공급이 가능하다. 2021년, 2022년까지 이미 발표된 전세 대책 외에 공급에 대한 불안감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전세 안정에 기여하겠다. 지금 당장 급한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얼마 전에 또 호텔을 개조한다거나 매입 다세대나 여기에 대해서는 1년 안에 공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세난을 잡기에는 쉽지 않다는 건데 이거는 다시 또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생각이 있는지, 정비사업 통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혀 부인하지 않지만 전셋값의 급등도 부작용도 많다. 현재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다. 도시 정비 사업이 지연되는 요소 중 하나가 중앙정부 규제도 있지만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도시계획 등이 크게 작용한다. 이런 사업 중 일부 부분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공공이 선투자하거나 순환형 임대주택을 미리 확보하거나 도시계획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이 공공이 추진한다면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이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배제됐다. 자, 얼마 전에 창신이나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했습니다. 60곳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단지는 공공재개발을 제외시키겠다. 이게 무슨 역차별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은요, 재개발하고 다른 겁니다. 창신에 가보면 그냥 아주 그냥 옛날에 그 계단 있는 거 그대로 소방차 하나도 들어가기 힘든 상황인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무슨 재생 사업을 합니까? 재개발을 해야죠. 근데 지금 재개발하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걸 묶어놓는 건데 도시재생에 이 투자하는 게 지금 수십 조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거의 쓴 게 없습니다. 거의 쓴 게 없다는 것은 신청하는 단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신청하는 단지가 없겠습니까? 당근이 안 되니까. 이게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도시재생 해봐야 내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거를 계속 고집하냐는 거예요. 빨리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되는 거 가지고 왜 고집을 하느냐.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건의할 것인가.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 된 게 사실이다.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돈들이 나돌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많은 돈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유동자금이 국내 여러 자산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중요 기초 배경이 됐다. 자산시장을 관리하는 국토부는 시장의 불안감을 정확히 전달해서 통화당국이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자, 이거 애매한 답변을 해놨는데요. 조만간 당분간 2, 3년 안에는 금리 인상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세계 최고의 선진국 아닙니까? 경제 대국이고요. 바이든도 그랬고 바이든이 지금 당선됐습니다만 지금 계속 부양책을 쓰겠다고 했어요. 금리 인상은 당분간 안 하겠다고 했어요. 2, 3년 안에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2, 3년 안에는 금리가 이제 만약에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경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경제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부터 안 좋았지만 더 지금 돈을 뿌려서 돈맥 경화가 안 들게 돈을 돌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돈을 걷어들이겠다? 금리 인상은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어떤 경제 불안의 내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 돈이 놔도는 건데 이런 현상이 계속 간다면 집값이 올라가는데 불쏘시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어쨌든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어떤 정책을 펴겠냐 기자간담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중공업지역, 역세권, 저층 주거단지를 개발하겠다. 요거를 초점을 잘 잡으시고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또 뭔가 정말 지금 얘기했던 대로 실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쪽의 가치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부분 잘 참고를 하시고요. 계획을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상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민 상담 해결되는 그날까지 장대장 TV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